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다시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돈을 더 벌겠다고 말하실 수도 있고, 사람을 더 잘 챙기겠다고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0을 넘긴 한 노인은 전혀 다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켰을 것이 세 가지 있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볍게 들리시지 않을 겁니다. 90세까지 살아본 사람의 말에는 후회와 통찰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젊을 때 부지런했고, 가정도 책임졌고, 남들 보기엔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90이 되어 돌아보니 꼭 하지 말았어야 할 것보다 반드시 했어야 할 것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다 비슷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여도 삶의 상태는 전혀 다르게 갈라집니다. 어떤 이는 90을 넘어서도 정신이 또렷하고 삶에 여유가 남아있지만 어떤 이는 70대에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운도 타고난 체력도 아니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오직 60대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남은 인생을 갈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 90의 노인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고 알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대수롭지 않음이 인생을 조용히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옛사람들은 인생의 갈림길은 큰 선택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60대는 인생에서 가장 애매한 시기입니다. 아직 젊다고 느끼지만 분명히 노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 있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놓치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 90의 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6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마지막 준비 기간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잘못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다는 전제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더 또렷하게 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의 선택이 90세의 나를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잠시라도 멈춰 서게 된다면 이 영상은 이미 역할을 다한 셈입니다. 여러분, 90을 넘긴 노인이 60대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할 것은 몸을 지키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돈도 사람도 결국 몸이 있어야 의미가 생긴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60대에는 아직 괜찮다고 느껴져서 몸의 신호를 자주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조금 아파도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고 피곤해도 하루 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방심들이 쌓여 어느 순간부터 회복이 되지 않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60대에 이런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아직은 움직일 수 있으니 나중에 관리해도 된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 노인은 그 생각이 가장 위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몸은 관리해야 할 때가 따로 있는데 그 시기가 바로 60대였다고 했습니다. 옛사람들은 60을 넘기면 몸을 빌려 쓰는 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무리하면 바로 탈이 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젊을 때처럼 몸을 썼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노년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90이 된 지금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라 하루를 편하게 걷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마음에 남지 않으십니까? 결국 인생의 마지막 기준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하게 움직이느냐입니다. 그 노인은 60대로 돌아간다면 운동을 더 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매일 썼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운동이라는 단어가 부담이 되어서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을 가장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걷기와 계단과 스트레칭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몸을 썼는지부터 확인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몸은 정직해서 한 달만 관리해도 바로 반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방치한 만큼 정확히 무너집니다. 그 노인은 병원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관리했으면 훨씬 나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가장 가슴에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60대의 자신에게 돌아간다면 하루를 이렇게 시작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약부터 챙기기 전에 몸을 움직였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몸을 지킨다는 것은 오래 살기 위한 욕심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며 살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아흔의 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몸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투자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노인은 몸을 지키지 못한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약해지자 하고 싶은 일보다 못하는 일이 먼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의 선택권이 하나씩 사라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외출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할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변화를 가장 두려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함께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던 일들이 걱정으로 바뀌고 불안이 먼저 앞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몸이 불편한 날에는 괜히 마음까지 가라앉는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 노인은 바로 그 연결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60대로 돌아간다면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대신 절대 끊지 말아야 할 습관을 정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몸을 쓰는 시간 말입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변명 없이 몸을 움직였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작은 약속이 쌓여 아흔의 자신을 만들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옛사람들 중 장수한 이들의 기록을 보면 공통된 문장이 나옵니다. 젊을 때보다 늙어서 더 규칙적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 규칙이 몸을 붙잡고 삶을 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몸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오래 준비합니다. 신호를 여러 번 보내지만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60대는 그 신호가 가장 또렷한 시기입니다. 아직 고칠 수 있고 아직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 노인은 이 시기를 그냥 지나간 것을 가장 아쉬워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고 귀찮다는 이유로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흔이 된 지금은 선택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몸을 지킨다는 것은 운동선수가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60대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한 가지를 가장 강하게 말했습니다.
몸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야 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몸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래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늦기 쉬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아흔의 노인이 60대로 돌아간다면 두 번째로 목숨 걸고 했을 일은 사람을 정리하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끊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관계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젊을 때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믿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부탁을 들어주고 불편한 자리에도 얼굴을 비추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흔이 되어 돌아보니 그 관계들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들수록 느끼셨을 겁니다. 사람은 많아도 정작 아플 때 떠오르는 얼굴은 많지 않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노인은 60대에 가장 후회되는 장면으로 이런 일을 떠올렸습니다. 몸이 피곤한데도 괜히 의리를 지키겠다고 나간 모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는 끝나고 나면 허탈함만 남았고 몸은 며칠씩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자신에게 썼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몸을 소모하는 관계는 결국 인생의 빚으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옛사람들은 늙을수록 가까운 사람만 남기라고 했습니다. 가깝다는 것은 오래 본 사이라는 뜻이 아니라 편한 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말을 아끼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관계 말입니다. 아흔의 노인은 그런 관계를 60대에 더 만들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대신 쓸데없는 체면과 의리를 조금 더 일찍 내려놓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좋은 관계는 만나고 나면 힘이 남지만 나쁜 관계는 만나고 나면 지칩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애써 무시하며 살아온 데 있습니다. 그는 젊을 때 지친다는 느낌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와서 그 지침이 그대로 몸과 마음에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정리하지 않으면 일정이 남의 사정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병원 갈 시간도 쉴 시간도 늘 마지막으로 밀립니다. 그 노인은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이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줄인다고 외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소음이 사라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집니다. 아흔의 그는 지금의 평온이 그때 결단하지 못한 대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0대로 돌아간다면 사람 앞에서 더 솔직해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불편하면 거절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용기가 결국 남은 인생을 살리는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리하는 일은 냉정함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내 인생의 후반을 누구와 함께 할지 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60대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로 이것을 가장 강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만큼은 반드시 가려야 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흔의 노인이 60대로 돌아간다면 세 번째로 목숨 걸고 했을 일은 생각을 바꾸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젊을 때 열심히만 살면 인생이 저절로 좋아질 거라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흔이 되어 보니 삶의 질은 노력의 양보다 방향의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 하나가 수십 년을 끌고 가며 삶을 조금씩 비틀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은 생각이 가장 오래 자신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마음 말입니다. 그 기준은 늘 밖에서 왔고 자신을 편하게 해준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체면과 비교 속에서 많은 결정을 내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지를 먼저 생각하느라 내 몸과 마음을 뒤로 미뤘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아흔이 되어 남은 것은 피로와 후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옛사람들은 늙을수록 생각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욕심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기준을 바꾸라는 뜻이었습니다. 아흔의 노인은 60대에 가장 먼저 버렸어야 할 것이 남의 평가였다고 했습니다. 칭찬에 흔들리고 비난에 무너지는 삶은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습관이어서 바꾸지 않으면 계속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불안한 생각을 붙잡고 살면 몸도 그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걱정이 많은 날에는 잠이 얕아지고 식욕도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그 노인은 마음이 편해진 뒤에야 몸도 조금씩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몸을 지배한다는 말을 그제야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60대로 돌아간다면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바꿨을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남을 만족시키는 날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날이라고 말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하루의 선택을 완전히 바꿔줬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성격을 고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기준을 내 안에 두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무리한 약속을 줄이고 비교를 멈추고 속도를 늦추는 선택입니다. 아흔의 노인은 바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너무 늦게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바쁨이 성실함이라 믿었지만 노년에는 그 바쁨이 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느린 하루를 60대에 연습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산책을 하며 생각을 비우고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연습이 아흔의 마음을 훨씬 단단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관계도 바뀌고 몸의 사용법도 달라집니다. 필요 없는 모임이 줄고 쓸데없는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 결과 하루의 에너지가 남게 되고 그 에너지가 삶을 지탱합니다. 아흔의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생은 오래 사는 싸움이 아니라 생각을 잘 지키는 싸움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각 하나로 하루가 달라지는 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선택은 앞에 두 가지를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몸을 지키고 사람을 가려도 생각이 흔들리면 다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만큼은 목숨 걸고 바꿨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흔의 노인이 남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가만히 묶어보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몸과 사람과 생각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붙잡아주는 기둥이라는 사실입니다. 몸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을 가릴 힘이 사라지고 사람에 휘둘리면 생각은 흐려집니다. 생각이 흐려지면 다시 몸이 무너지는 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 가지를 따로 보지 말고 한 덩어리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60대는 아직 선택권이 남아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아직 몸이 움직이고 아직 관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아직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흔이 된 그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에게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하라고 말입니다. 옛사람들은 인생의 후반은 속도를 늦추는 구간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는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충분히 많은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몸을 챙기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을 가리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아끼는 일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를 얻는 일입니다. 아흔의 노인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불편함을 미루면 나중에는 선택할 수 없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몸을 조금 더 쓰고, 내일은 불편한 약속 하나를 줄이고, 그 다음 날은 생각 하나를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어느 날 돌아보면 전혀 다른 노년을 만들게 됩니다. 아흔의 노인은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 차이가 바로 앞으로의 시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불안이 아니라 안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후회가 아니라 납득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로 채워지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